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인천광역시가 지난해 마을 공동체 사업의 노고를 격려하고 시상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11일 2017년 인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우수 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는데요. 인천시는 올해도 주민 참여와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마을 공동체의 활동 동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우수 공동체 시상과 함께 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마을 공동체는 계양구 안전마을 환경마을 만들기 추진협의회와 남구 주부구단 등 6곳입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인천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은 군에서 접수할 예정으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해 광주 도시철도공사 노조 등이 시민 합의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도시철도공사 노조 등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은 지난 2002년 최초 승인 고시된 이후 착공을 앞두고 있다며 이 같은 공공합의를 뒤집고자 하는 일부 단체의 행동은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또 2호선 건설 지연으로 사업비가 2조 500여 원으로 증가하고 시내버스의 수송 분담을 하락을 가져오는 등 피해가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시민들과의 약속대로 2호선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역이 새롭게 바뀝니다. 타지에서 전주를 방문할 때 가장 먼저 맞이하는 곳인데요. 올해 1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면서 박차를 가할 계획이고요. 첫 마중길과 아울러 역세권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의 관문인 전주역이 36년 만에 신축됩니다. 전주역 개선에 필요한 총 사업비 290억 중 올해 10억의 국비가 확보됐습니다. 전주시의 대표 관광지인 한옥마을 방문객이 한 해 1,000만 명을 넘어서며 전주역 이용객도 매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마지방 등 여객시설 연면적은 적정 규모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축 역사는 기차 선로 위에 선상 역사 형태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한옥 양식의 기존 역사는 역사 박물관으로 활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9일 신년 간담회 자리에서 2018년 주요 업무 계획에 전주역 신축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혔습니다. 전주 역사를 품격 있는 한옥 역사로 신축하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고품격 미래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전주역이 전주를 방문한 관광객에게 새로운 첫인상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역 주변도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지난해 12월 지방 4대 협의체가 지방분권 개헌 촉구를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었죠. 경상남도는 개헌 촉구 서명운동을 널리 알리고 분권 개헌을 선도하기 위해 지난 11일 도청 민원실에 서명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민원실에 설치된 부스에서는 지방분권 개헌, 국민 행복의 시작, 1,000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등 분권 개헌 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권한대행은 중앙이 가진 권한을 지방과 나누는 자치분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 전제 조건이 바로 분권이며 경남이 중심이 돼 반드시 분권 개헌을 실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무술년을 맞아 전북 전주에서는 개와 관련된 전시들이 진행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교동미술관에서는 황금의 기운을 담은 민화전 등 다채로운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주말을 맞아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시 소식 홍재희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에서는 신년을 맞아 다양한 전시회가 펼쳐집니다. 특히 올해 무술년 황금개띠 해를 맞아 개를 소재로 한 전시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개는 선사시대부터 사람과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하였으며 살아있는 자의 충복이고 죽은 자의 안내자 수호자 역할을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교동미술관에서는 올해 첫 기획 초대전인 황금의 기운을 담은 민화전과 더불어 뉴교동 신소장품전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황금의 기운을 담은 민화전은 무술년 개의 띠를 맞아 인간과 가장 친근한 동물이며 잡기를 막고 복을 부르는 상징인 개를 민화에 담아 익살스러운 개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박수학 대한명인의 작품인 멍멍이를 비롯해 김한순 교동미술관장의 작품 무견도, 김현선 작가의 12D 갑수신장부 등 모두 7명의 작가들이 오늘 20일까지 일관해서 전시합니다. 이와 함께 진행되는 유교동 신소장품전은 지난 2015년부터 최근 3년간 수집해온 작품들 중 규모가 커 평소에 선보일 기회가 적었던 25 이상의 14점을 줄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신소장품전에서는 박계상 작가의 수평조율, 김부겸 작가의 우리집, 송수미 작가의 나눌 수 있는 호흡, 신승우 작가의 도시의 축제 등을 오늘 21일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저희 교동미술관에서 주관하게 된 신소장품전은 교동미술관 2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저희 미술관이 소장하게 된 아카이브 중에서 25 이상의 작품들을 관람객 분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1월 21일까지 전시가 진행되고 있으니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주역사박물관에서도 개와 인간의 시간 특별전을 마련해 내달 25일까지 12지와 개, 오수의견 설화, 충직과 의리의 상징 등 총 60여 점의 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우진문화공간 갤러리에서도 관람자들이 개와 관련된 그림이나 글을 그려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K랜 홍재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유일 분단 국가이자 분단 도인 강원도에서 남북이 함께하는 평창올림픽은 그 자체로 평화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지사는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큰 규모 방문단을 구성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열린 남북 간 합의는 평창올림픽이 평화와 화합을 구현하는 축제로 치르게 될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지사는 북한 대표단의 안전과 숙박, 교통, 응원단 구성 등 올림픽 전 분야에 걸쳐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점검하고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장소를 가거나 누구를 만날 때 스마트폰 없이는 불안하신 분 있으시죠? 하루 종일 손에서 떨어지질 않는데요. 이처럼 모든 연령층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스마트폰의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스마트폰 과의존자가 증가, 심각한 중독 증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이 크게 늘면서 과거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있었던 과의존 현상이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에는 정보 검색 중독, 모바일 메신저 중독, SNS 중독, 앱 중독, 모바일 게임 중독, 모바일 성인용 콘텐츠 중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도박에 쉽게 노출돼 있어 경제적인 문제나 법적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스마트폰 게임에 빠진 A군은 부모 명의로 된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 지속적으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고 결국 500만 원이라는 금액까지 인출한 후에야 부모가 알게 됐습니다. 영유아의 경우 부모가 과의존군일 때 아이들도 과의존군이 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어린아이에게도 지도가 필요합니다. 진로나 학업에 유용한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해주시고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부모 자녀 간의 소통의 도구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K랜 전예은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오는 4월부터 수도권 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연간 60일 이상 정기적으로 진입하는 노후 경유 화물차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됩니다. 시는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 화물차의 운행을 더 강력하게 억제할 계획인데요. 서울 시내 37개 주요 도로에 설치된 CCTV 80대를 활용하고 위반 차량에는 1차 경고, 2차 적발 시부터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 한 해 한양도성 진입로 등 14개 주요 도로와 경기, 인천 등에 CCTV를 추가 설치해 단속 강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다양한 육아 지원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대전광역시가 영아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대전시는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비용을 올해부터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로타바이러스는 주로 영유아와 어린 소아에게 발생하는데 열과 구토가 발생한 후 설사가 나타납니다. 이번 지원 대상은 셋째 아와 다둥이 영아가 대상입니다.
지원 절차는 백신을 병의원에서 접종 후 보건소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오는 9월부터 기초연금 단독 가구의 최고 지급액 인상에 나섭니다. 현재 20만 6천 원이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25만 원으로 대폭 인상함에 따라서 어르신의 생활 형편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전남도는 2018년 기초연금 소요 예산 8,845억 원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나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1월과 3월, 6월, 9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최대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납부가 가능한데요.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미리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7년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의 경우 2018년 1월에는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10% 공제가 적용된 납부서를 발송하므로 납부서 확인 후 납부만 하면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영하의 날씨에 눈 예보가 이어지고 있어 빙판길 미끄럼 사고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요추, 골반 및 대퇴골 골절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250만 명 정도였습니다. 빙판이 생기는 12월에 요추, 골반의 골절 환자 수가 가장 많았고 1월에는 대퇴골 골절 환자 수가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외출하기 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근육 등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장갑을 껴서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신발은 등산화처럼 바닥면이 넓고 지면과의 마찰력이 큰 것으로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